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아주 귀중한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김한진 박사님은 역시 전체 좀 매크로적인 네. 이런 걸 아주 먼 시각에서 또 잘 네. 봐주시는 분이니까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예, 뭐 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난리입니다, 사실은. 네. 예, 독일 경제 성장률은 뭐 거의 0%에 가까울 거라고 하향 수정되고 있고, 유럽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죠. 네. 예, 그런데 뭐 미국 증시도 증시지만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강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도 조금 지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두 얼굴의 미국 경제라고 할까요? 두 얼굴의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붕괴라는 표현은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네.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진다면 경기 측면, 매크로 측면에서 어떤 촉매가 오면 그런 일이 생길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안 오면 좀 오래 가겠구나.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미국 경제의 두 얼굴. 네. 자, 일단 금리는 뭐 지금보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뭐 작년에 조금 사실 이맘때부터 전체적인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의 논쟁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뭐 빌 더들리라든지 뭐 JP 모간의 그 CEO라든지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연준 위원들이 얘기해서 소위 장기 인플레이션을 조금 높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또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텀 프리미엄을 조금 높게 봐야 돼서 10년물이 4% 이하로 가는 것은 일시적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 뭐 한 2분기 정도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불거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연준도 그렇습니다만은 0%대로 봤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는 지금 2.4%, 5%, 그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도 지금 성장률이 작년 11월에 전망했던 OECD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봤지만 한 1.5% 이렇게 4% 봤지만 올해 1월에 IMF가 전망한 미국 경제 성장률은 거의 뭐 2.0%거든요. 2%까지 2%. 예. 그래서 조금 뭐 그 레인지는 넓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작년보다는 살짝 둔화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뭐 유로존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 또 이머징 뭐 절대 수치는 사실은 절대 비교하기가 좀 어렵고요.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대비 올해 성장률은 좀 추세 성장률 정도다. 네. 잠재 성장률 정도의 안정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마켓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세계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만약에 뭐 일각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2분기, 3분기부터는 0% 성장을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얘기도 이제 조금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고요. 현재로서는 뭐 올해 말씀드렸듯이 한 1.5%에서 2.0%, 그 정도 사이의 양호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경제는 세계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게 분명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만드는 금리죠. 정프로님 질문하셨던 금리인데 이미 이제 부채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쌓아진 부채가 아니고 몇십 년 쌓인 거죠? 네, 한 10년 계속 쌓였던 이제 그 부채가 네. 이게 높은 수준의 금리와 만나니까 엊그제도 뭐 뉴스 보니까 어젠가요? 상업용 부동산 미국의 JP 모간 등 6대 은행들의 연체된 30일 이상 연체된 연체 규모가 충당금을 상회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시장 부담이 슬슬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사실은 중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 부채 많은 국가, 그 다음에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 환율 흔들리고 있고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미국 경제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 시장에 백업 역할을 해주는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주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금리가 잘 안 떨어져. 금리가 잘 안 떨어져서 여러 가지 부채와 만나가지고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의 좋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양면성이 조금 올해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경제도 미국 경제, 유럽 경제, 이머징 경제 다 톤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제조업 경기, 서비스업 경기 다 다르죠. 제조업 경기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 뭐 거의 21개월째 지금 하강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식 시장하고 기업 실적 지금 완전히 매크로하고 기업 실적이 상당히 괴리가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매크로로 설명되겠습니까? 어제. 네.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펄펄 끓고 한쪽에서는 경기가 약간 그러니까요. 네, 누그러지고. 저희도 지금 우리 구독자 한 분이 형이 뉴욕에서 페덱스 대리점 하는데 작년부터 장사가 엄청 안 돼서 직원들도 내보내고 진짜 어렵다는데 미국 주자는 사상 최고가고 조만간 거품 왕장. 저 페덱스라는 게 미국 경기에 아주 총알죠. 카나리아 같은 정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걸로 다 보내고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물리잖아요. 분들이. 네. 네. 체감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처럼 뭐 자산 시장과 매크로 그리고 기업 실적과 매크로 또 미국 경제와 미국 이외 나라의 경제 이런 것들이 디커플하고 차별화되고 양극화되는 그런 해도 좀 없을 듯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주식은 시가총액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몇몇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가 이제 이런 자산 시장, 주식 시장 또 혹은 뭐 조금 핵심 기업들, 네. 핵심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이제 잡아먹는, 나쁘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점이 이제 언제일까라는 근데 박사님 부분. 이제 강세 시장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네. 야 지금 5.5%다 기준 금리가 네. 제롬 파월이 미리 쭉 당겨놨잖아. 그러니까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될 것 같으면 요게 있잖아. 그쵸. 축축축 내려가지고 다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장을 땡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네. 문제는 지적하셨던 그 높은 수준의 금리인데 이게 연준이고 ECB고 BOJ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데 이거는 OECD가 지난 2월에 전망한 거예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OECD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이렇게 쭉 내려서 2025년 말까지 한 4% 약간 언더까지 내릴 것 같은데 뭐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경기를 좋게 보는 거예요. 미국 경기를 좋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완만한 하락, 띄엄띄엄 하락, 올해도 한 두세 번, 내년도에도 한 세 번 내지 뭐 많아야 네 번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리 기준금리만 봐도 굉장히 이 팬데믹 이전의 금리와 우리가 내려간다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비교를 하면 굉장히 높은 그 격차가 있다라는 거죠. 큰 격차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를 볼까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자산이 늘어난 게 2014년부터 15년, 6년에 이제 스타트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가지고 부채도 같이 이렇게 늘었어요. 네. 그런데 10년물의 평균 국채 이자율,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차입 금리가 아니고 준거 금리, 준거금리인 평균 국채 이자율이 이때는 2.8%가 안 됐다니까요. 한창 들어갈 때.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도 네. 그리고 좀 디테일이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단기금리가 올해는 많이 내려가지 장기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작년보다 올해가 성장률이 둔화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체율도 올라가고
크레딧 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충당금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는 대출이 더 축소되겠죠. 은행들의 대출이. 예, 그러면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많이 내려도 장기 금리는 많이 안 내려가고 2년물 이하의 짧은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네. 대신에 가상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의 주 차입 시기의 평균 국채 이자율 2.8% 언더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도 2024년 올해와 내년도 평균 국채 이자율이 제 생각에는 3.5% 이하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제로 성장을 하지 않는 한 만약에 1.5%로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5%의 기대 인플레이션 2% 그리고 텀 프리미엄 국채 발행이 올해는 조금 뭐 선거 때문에 적게 발행한다 채권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기채. 있습니다. 장기채.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가 하지만 그래도 텀 프리미엄은 과거보다는 높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 비율이 GDP의 7%인데 팬데믹 이전에는 3%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 거죠. 재정 적자니까.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분기마다 조금 들쭉날쭉하기는 하겠지만 토탈리 봤을 때는 연간 전체로 그렇게 국채 발행량이 급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더라도 트럼프는 공화당이지만 결이 다르잖아요. 돈 쓰기 좋아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당연히 그 올해 적게 찍은 채권을 내년에는 더 찍을 거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은 텀 프리미엄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2%, 뭐 그다음에 텀 프리미엄 한 1%,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더하면 그 실질 중립금리도 지금 0.5%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걸로 기존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예전처럼 더 낮추기는 어려울 거다. 초저금리로 낮추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물가가 조금만 많이 낮추면 물가가 네. 다시 또 기승을 부릴 테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올해와 내년도 미국 국채 이자 10년물은 3.5%를 하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시적으로 어떤 분기 성장률 충격에 의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평균 금리는 3.5에서 3.7에서 4.3 정도. 그러니까 4%를 기준으로 지금 상방을 4.3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 4.4. 네. 지금 거의 다 왔네요. 네. 올해 성장률이 네. 조금 꺾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4.4%, 4.4, 뭐 4.3 그거를 크게 상회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하단도 3.7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장기채 붙는 위험 보상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서 네. 시장에 국채 공급이 채권 공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네. 채권 보유자가 기존의 채권 보유자가 손해 볼 위험을 얘기합니다. 기존의 채권 보유자가 손해 볼 위험.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높은 가격이 아니라 높은 금리로 채권이 발행돼야 네. 매수가 되는 매수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발행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김한진 박사님은 금리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게 보시는군요. 예, 3.7과 4.3이면 사실 60bp니까 작은 것도 아니지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한 서너 달 네. 사이에 경험했던 구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시점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인하폭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 자체가 이제 너무 과열돼서 경기조차도 끌고 내려갈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열은 과열이지만 이게 주식시장이 붕괴가 돼서 경기 자체를 끌어내릴 정도의 그런 정도의 너무 해도 너무한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0년 초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용 경색인데
말씀드렸던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고공에 머물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저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은 이 퍼블릭 공공부문 부채 GDP 비율이 2007년 말 대비 2023년까지의 변화폭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지금 OECD 전체가 40% 포인트가 2007년 말 대비 작년까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 중앙 정부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높아진 금리에.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제로 금리 때 그 풀린 돈에 기반해서 부채를 일으킨 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성장률의 발목, 경기의 발목, 또 부채 상환의 발목 이런 것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레딧 쪽에서의 어쨌든 크레딧 쪽에서 더 문제가 불거져서 경기도 끌어내리고 주식시장도 끌어내리는 그런 것은 이거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무슨 뭐 큰 게 터지지만 않는다면, 네, 큰 은행들이 뭐 갑자기 디폴트가 일어난다든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은행 한두 개라든지 그러면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연준은 또 다시 작년 3월처럼 또 프로그램을 돌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으로 주식시장과 경기에 압박 요인이 될 거지만 이거는 좀 하반기에 생각을 해도 되지 않는 문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조금 뭐 이렇게 당장 경기와 주식시장을 신용 경색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이제 급냉하는 경우는 미국 기업 실적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뭐 테슬라부터 애플이나 뭐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약간 그런 네. 추세가 나오고 네, 있죠. 그런 게 이제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익인데요. 요 오른쪽 제일 아래 차트가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퍼센트 GDP 대비 기업 이익의 규모입니다.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한 4.3% 올해 그렇게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발표되는 수치 말고 리얼 마사지 하기 전에 성장률이 뭐 한 4%대 초반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일각에서 얘기하는 3%대, 3.5% 마사지 해서 4%로 내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중 수출 감소부터 해가지고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수익 비중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혹은 미국 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 뭐 외부적인 요인. 앞서 두 개가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느닷없이 뭐 이번 분기부터 이렇게 연초부터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아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나라가 또 크고 또 기업들이 크기 때문에 이익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꾸역꾸역 보존하다가 네. 그래도 단가를 낮췄는데 그래도 테슬라 차가 중국에서 안 팔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매크로 전체도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주가도 조금 완전히 조금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봐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따라가서 사기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미국 주식 잘 나가는 것들. 예,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주식시장 국면을 경험하면서 예. 거품을 약간 과열을 알고 쫓아가는 거하고요.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열이나 심지어는 거품을 알고 쫓아가는 거는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에 뭐 약간 생리가 그러니까요. 네. 거품이 없고 과열이 없는 주식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특히 M7은 약간 과열인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은
요 음영돼 있는 부분 이외에는 닷컴 버블보다는 아직까지는 착해요. 지금 상태가 PER이라든지 네. 뭐 나스닥 100기업 핵심 기업들의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지금 부담스럽냐면 탑 10 종목들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아, 쏠림이 너무 심해졌네요. 네, 쏠림이 심해져서 그런데 올해 경기가 조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작년과 소소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빅테크 M7 주식 이외에 중소형주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폭넓게 실적이 이렇게 온기가 확산되고 주가가 더 순환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는. 예, 그래서 이 쏠림은 좀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고 그래서 뭐 액면 그대로 2000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쏠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은 M7 정도는 과열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고 하지만 그 과열은 뭐 거품까지 가서 꺾일지 조금 더 과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뭐 한두 달 있다 한두 분기 있다 끝날지 예,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시장만이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탑 10의 기업들이 과거 2000년 버블 때 그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이 비중적으로도 만약에 벌어들인다면 이렇게 쏠리는 것도 그때보단 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예. 나스닥 100 PER 보시더라도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조금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쏠림이 있더라도. 음. 그리고 당시에는 2000년에는 나스닥이 5,000 찍고 1,000까지 갔잖아요. 네. 80%가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2년 2년 만에 80%가 떨어지기 직전의 밸류에이션이에요.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밸류에이션인 거죠. 음. 이 찍고 80% 떨어졌습니다. 5분의 1 토막. 네, 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 그렇게 안 떨어지죠. 아, 그렇게까지는 안 네, 떨어져요. 지금 정프로님 지적하셨듯이 네. 기업 실적이 쓰레기 기업들이 왜 없겠어요? 있겠지만 네. 당시라 그 2000년하고 비교는 뭐 적절하지 않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지금 구성돼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참 이렇게 잘 보는데. 엔비디아가 없으면 정말 요즘 근데 참 우리가 진짜 주식시장이 글로벌 된 거예요. 옛날 되면 셀트리온 없으니까 뭐 저도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순간 엔비디아 없으니까 뭐 주식 하는 거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요. 3년 어간에 10배거든요. 지금 거의 엔비디아요? 엔비디아가 10배는 아니면 8배쯤 올랐을 거예요. 3년에. 예. 예. 지금 거의 뭐 최소한 5배는 올랐죠. 지금. 네, 6배, 5배. 그래서 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는 뭐 이게 그 첫 페이지에 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중원보완 안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항상 경기는 경기가 꺾여서 자산 시장이 망가지고 금융시장, 크레딧 시장이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크레딧 시장이 균열되거나 네.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서 그게 부담이 돼서 경기를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그게 경기가 먼저가 아니고 독립변수가 아니라 자산시장 혹은 금융시장이 독립변수가 돼서 경기를 움직인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거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 담으셨대요. 저하고 윤지호 센터장을 버리시고 다른 분을 택하셨네. 여기 머니스톰이라는 네. 40년 만에 찾아온 부의 변곡적 머니스톰 김한진, 송주연 지음. 네. 여기에 지금 김한진 박사님이 40년 동안 관찰한 금융시장 요즘에 볼 수 있는 스톰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전의 전략과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